네, 뉴스토마토의 기사를 통해 오늘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시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하나그룹의 금융지주 탄생 가능성에 대한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근래 떠들썩했던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이 금융지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커졌죠. 실제로 메리츠가 보험과 증권을 합쳐서 이 메리츠 금융지주로 변신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주목을 크게 받고요. 주가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 쪽에서도 금융지주의 가능성이 거론이 된 겁니다.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지주는 전날 79,3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말에 59,100원이었던 주가가 올해 들어서 34%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나 강하다 보니까요. 자, 아래 보시죠. 메리츠와 비슷한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한화그룹에서도 보험사와 증권사를 모아서 한화금융지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사로 출범하면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설명이 나타나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주사 출범 시의 의사결정이 집중돼서 자회사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고 비용 절감, 통합 플랫폼 출시 등 다양하게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한화의 금융지주 체제 구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시각도 함께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대주주의 지배력 약화가 최근 진행 중인 3세 승계 작업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법도 한화금융지주 설립엔 걸림돌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한화생명의 대주주는 한화인데요. 지분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LG에너지솔루션 때 난리가 났었던 LG화학에서의 물적 분할 이슈 시즌2입니다. 이 제목부터 한번 보실 텐데 이렇습니다. LG화학, NCC도 물적 분할 검토입니다. 이 에틸렌 등 기초 유분을 제조하는 나프타 분해 시설이죠. 즉 이 NCC의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는 LG화학인데요. 자, 그래서 아예 물적 분할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일 업계에 따르면 여수 NCC 매각을 추진해왔던 LG화학이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화학사업 자체를 분할하는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미 LG에너지솔루션 때 한번 호격을 치렀던 물적 분할의 방식입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하니까 사실 듣자마자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망 배터리 산업, 그러니까 그때 배터리 산업은 성장 사업이었지만 이번에 석유화학은 성숙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업의 업황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점이죠. 자, 그리고 이와 함께 걸림돌이 될 만한 내용도 함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보시죠. 주주 반대는 적을 듯하지만 전과 달리 물적 분할 시에는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긴 것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죠. 과거 LG에너지솔루션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물적 분할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니까요. 그 이후에 보호책으로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분할에 따른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 주식 매수 청구권이 생긴 뒤에는 물적 분할의 건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수치 보시면요. 전날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물적 분할 상장사 수가 19개로 전년의 35개에 비해서 45.7% 줄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은 애플의 아이폰 수요 둔화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미국 시가총액 1위에서 이제는 2위 자리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고 있는 애플이죠. 그 주된 이유는 거대한 시장인 중국에서 아이폰이 잘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파가 국내 부품주에 대한 우려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의 판매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가 급감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판매량은 애플 전체 매출에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중국 내 아이폰 수요 둔화는 애플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공급하는 국내 부품업계 공급량도 같이 줄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국내 부품업계 타격도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1분기는 사실 부품업계에서는 계절적으로 비수기입니다. 여기에 아이폰의 수요 둔화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부품업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대부분 감소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요 회사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도록 하죠. 자, 먼저 LG 디스플레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가 전망하는 LG 디스플레이의 올 1분기 매출은 4조 9,600억 원, 영업손실은 6,87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흑자 전환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적자 전환이 유력하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또 LG 이노텍도 보실까요? 1분기 영업이익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감소한 974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이쪽은 미상장사니까 실적 예상치를 알 수는 없지만 시장 기대치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 다 전해드렸습니다. 뉴스 브리프의 정보는 다 전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이쪽에 QR코드 있습니다. 찍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기사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브리프였습니다.